네, 안녕하세요. 세시엔 증권통 김수경입니다. 답답한 시장입니다. 바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 시장만 좀 힘들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애가 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수급이 꼬여서 전혀 풀릴 기미를 보이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외국인은 팔기만 하는 걸까?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환율과 뱅가드, 물량 여러 가지 원인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 같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응급 조치는 바로 수급입니다. 좀 수급이 풀리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유독 길고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흐름들 좀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시장의 맥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통으로 바로 오늘장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현물시장 여인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체력이 좀 너무 약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1960선도 방어가 되질 않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음봉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좀 한 줄로 정리해 볼까요? 예, 오늘 장세는 전일과 같은 정강 후약 그리고 조정 연장 선상에서 산업재주들의 반등 주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매도 여전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또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맥을 못 추는 좀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산업재 섹터가 반등했다는 점이 상당히 또 중요한 오늘장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코멘트 달아주실까요? 네, 이제 전체 시장을 보겠는데요. 이번 주는 지수 조정을 이끄는 게 외국인 매도가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것을 거론하지 않고서는 시장을 논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다른 지금 섹터들이 똑같이는 가지 않습니다. 먼저 매를 맞은 종목은 이제 하락이 제한돼 있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어요. 1900 이제 한 50까지 내려오니까 밤에 지금 상승의 기대감이 컸던 업종, 특히 IT 업종인데 제가 삼성전자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방송에서 일반이 자꾸 삼성전자 받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상투가 다 왔다는 이야기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삼성전자의 마디를요. 네, 우리가 차트로 일정 수준 예측해 본다면은 지금 두 마디가 하락했죠. 네, 이렇게 하면 ABC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 여기가 바닥이라고 확 달라붙는데 저는 반등이 완만하죠. 완만한 반등은 새로운 하락이 있다는 건 진바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는 주 후반부까지 반등을 마치면은 한 번 더 빠르면 주말 다음 주 초에 빠져요. 요것 때문에 제가 종합주가 지수가 좀 더 빠져야 되고, 예, 매물 수가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예측하는 삼성전자의 바닥은 120일이 아니고요. 저 라인을 깬 140만 원 초 정도 나와야 됩니다. 네, 저 정도까지 나오려면은, 예, 물론 삼성전자 하락을 방어를 해주면은 변동은 적은데 오늘처럼, 예, 저점을 깨면은 시작에 변동을 초래하겠죠. 결국에는 2월 15일 날 이게 출발한 장인데, 2월 8일이죠. 출발 지점까지 S까지만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약세 때문이라도 제가 밀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이번 주 후반 말 아니면 다음 주 초 1930포인트대 전후라고 제가 봅니다. 이 정도까지 와야만이, 네, 그럼 여기 오면은 리스크 관리하고 도망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소신껏 투자한 게 있다. 아니면 최근에 대응하게 있으면은 여기서는 네, 제가 보기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죠. 다시 한번 이 정도까지 빠지면은 사실은 전자의 조정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이런 흐름이고 중국의 PMI 지표가 예상치보다 지난달보다는 좀 잘 나왔어요.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는 업종인 화학업종, 네, 그리고 일부 구경제 업종들이 오늘 고개를 들었는데 자, 일단은 제가 크게 의미는 부여하지 않습니다만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고 코스닥 지수도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어떤 화요일 날 배팅의 모습은 바로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기대도 그렇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코스닥의 IT 성격을 워낙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약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약세는 코스닥의 모멘텀을 좀 줄이고 있죠. 삭감합니다. 540 1차적으로 만일 조정이 연장되면은 530입니다. 근데 저는 540에서 535면은 알짜 코스닥 주식은 저는 사도 된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 지수 연결의 종목보다는 조금 개별 모멘텀 주가들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여하튼 이번 주는 저도 10전에서는
예상치 보다 약한 장이기 때문에 오전에 강할 때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조정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수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되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대부분의 업종은 좀 상승권에서 출발이 됐는데 하나둘씩 좀 하락권으로 넘어오면서 글쎄요, 상승 업종 그렇게 많이 체크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떤 업종 오늘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화학업종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죠? 화학업종 보겠습니다.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미운 오리새끼에서 화려한 좀 백조로 변신하는 날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초반에 고점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학 섹터의 반등 좀 기술적인 점수 이상까지 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시각이세요? 오늘 이제 기관 투자들은 들어왔고 지금 최근에 1960 내려오니까 연기금이나 국가지자체 자금이 들어오는데. 네, 일단은 사실은 지금 이번 주 초 정도 움직일 때 한 번쯤 예상을 해봤던 섹터인데 일단 제가 반등은 나온다는 말은 드렸는데 이번 주 삼성전자보다는 화학업종이 적게 빠진다. 왜?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적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LG화학이 먼저 들어섰는데 LG화학의 모양새를 보시면은 오늘 강한 화학주들이 어느 정도 가겠다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중국 PMI 지표에 연동된 겁니다. 근데 지금 1분기에 4분기는 괜찮았어요. 제가 아마 지난 연말에 이 금호석유가 13만 원대 넘어서 아마 팔아준 거 여러분 시청자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산업재를 손을 안 대고 있다. 실적이 제가 불확실하다 했죠. 근데 실적이 1분기까지는 별로입니다. 다음 달은 또 어닝 시즌이죠. 그래서 제가 제한된 반등이 주말 조금 길면은 제가 주초인데 예를 들어서 보유했다면은 주말까지 나오면은 좀 비중 조절이나 단기 매도 정도는 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장기 아니면요. 네, 아마 반등 주고 난 다음에 좀 더 매물 수화 과정이 있을 섹터가 아닌가. 일단 핸디캡이 있죠, 실적에 대해서. 그래도 움직이니까 금호석유가 제일 낮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롯데케미칼이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음에 강의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이평선이 120일을 위에 걸치고 있는 주식은 함부로 저점 매수하지 마십시오. 업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걸치는 겁니다. 저 자리가 강력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이 애먹습니다. 120일을 밑에 깔고 가는 주식이 저점 매수고요. 120 위에 걸친 주식은 일반에 지뢰밭이 있다는 거. 이번 기회에 좀 확인을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좀 미스테이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주말 주초 반등을 이용해서는 비중 조절을 최소한 하시거나 조금 조절하고 단기 매매 플레이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또 화학업종에 대한 시각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탑픽은 금호석유를 또 유지를 하고 계시네요. 종목은 어떤 종목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대우인터내셔널입니다. 오랜만에 또 언급이 한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121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4만 원대가 좀 마일 4만 원대거든요. 다시 좀 안착하는 쪽으로 해서 좀 흐름 진행이 될까요? 네, 이것도 제가 3월 중에 한 방송에서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2월 말 3월 초. 그래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가장 적게 빠졌고 네, 실전에서는 사실 지금 대형주를 지금 한 비중이 한 20-30%밖에 안 되는데 NHN하고 대우인터가 아직 보유 종목이었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고가 매도로 대응을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개별적 모멘텀이 강한 놈은 소수만 살아남는 거죠. 네, 지금 미얀마 가스전 하면은 3-4년 전부터 울거낸 재료인데 예, 그때는 제가 대응할 자리가 아니었고요. 예, 다다음 달이면 이제 생산이 개시되죠. 예, 그건 큰 강구니까, 예, 대형 강구에 가스전 생산되고 바로 판매가 되죠. 그게 이제 실적으로 터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재료보다 제가 우세한 재료입니다. 네, 우세한 재료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주 제가 41,000원 제대로 붙이면 41,200원 붙이는데 시장 흐름상 지수 조정기 때 세게 나온 친구들은 한번 팔아줘야 되겠고 제가 주말 주초는 종합이 좀 제가 1930까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했는데 그 정도 떨어지면 이제 개별 모멘텀보다는 코스닥이나 거래소처럼 지수와 연동되면서 같이 빠진 쪽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주말 주초는. 이것도 함께 제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수였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보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과연 어디가 저가 매수의 영역일까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계속해서 지수가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쉽게 나서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여인수 전문가는 1930짜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전후로까지는 좀 빠져야지만 적극적으로 저가 베팅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40만 원 초반대까지 밀릴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